저는 18년간 매월 수많은 보충제를 섭취했으며 작년 여름경 구매를 마지막으로 섭취를 중단하였기에 그 이후론 용돈을 차곡차곡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을 월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술과 담배를 전혀 안 해서 그런지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재미삼아 그동안 보충제 구매에 쏟아부은 돈을 계산해보자면 월 5만원씩이라고 해도 12개월 그리고 18년간 군대 2년은 빼고 16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960만원, 거의 1000만원 생각하면 되겠네요. 18년이란 긴 기간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 1천만원어치 값어치를 했나? 라고 돌이켜본다면 확실히 아까운 돈이긴 합니다. 제가 식품 영양학 쪽 전문가도 아니고 섣부른 나불거림으로 인해 불편해하실 분들도 많을 듯 하기에 먼저 객관성을 떠나 저의 경험과 체감을 근거로 한 주관적인 주장일 뿐임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으로 헬스 보충제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형태의 판매가 주를 이룬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학 시절 직접 매장에서 사가지고 전철과 버스를 타고 집까지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엔 디자인도 촌스럽고 통이 하도 커서 들고 다니는 내내 좀 민망했습니다. 하도 말랐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체중 증가제라 불리는 게이너를 구매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살이 찌긴 하더군요. 게이너의 주요 성분인 탄수화물 자체가 당의 비중도 높고 흡수가 빠른 저가 성분으로 구성되었기에 건강에는 나빴지만 당시에는 살만 찌면 오케이였으니 개의치 않았습니다. 게이너를 여러 번 먹어본 이후 단백질 보충제도 사봤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효과가 없더군요.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것 같고 더 비싸기만 해서 다시는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뒤에도 여러 번 사 먹어보긴 했습니다. 탄수화물 보충제랑 스택도 해보고 말이죠. 처음엔 당시 국민 보충제였던 옵티멈 웨이인가 그 제품을 먹었었는데 유당으로 인해 여드름만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이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BCAA, 글루타민, 비타민, 무기질 모두 마찬가지로 별 효과를 못 느꼈고 그나마 먹어본 보충제 중 효과가 있다고 느꼈던 건 크레아틴이나 프리워크아웃 부스터 이렇게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해외 보충제 사이트를 대부분 이용했지만 혹시나 싶어 국산 제품도 이용해봤으며 내 소화력에 문제인가 싶기도 하여 꽤 오랜 기간 위산 보충제나 소화효소 보충제 또한 따로 추가하여 섭취해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보충제부터 성분은 좋으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보충제까지 참 쓸데없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지요. 살찌려고 근육 만들려고 단백질 섭취를 보충하기 위해 먹는다기보다는 나중에는 그냥 테스트 삼아 재미로 습관처럼 보충제를 사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후기인 보충제의 장단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제의 장점입니다. 첫째로 운동을 작정하고 해보려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건 특히나 초보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보충제가 주는 기대감, 설레임 등이 생기기에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충제를 사두면 보충제를 먹기 위해 운동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편리성이 좋아 급할 때 당이 떨어져 뭔가 이화작용 같은 걸 느낄 때 빠르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비가 떨어지는 저에게는 좋은 열량 공급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 같은 영양소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어떠한 가공식품보다 우수하면서 가격 또한 더 싸게 먹힙니다. 네 번째로는 사 먹는 가공식품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왠지 다른 가공식품들보단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섯 번째론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평소 부족한 단백질이나 미량 영양소를 추가로 챙겨 섭취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평소 섭취하는 자연식이 턱없이 부실하다면 확실히 열량만으로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위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충제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몸에 좋다는 뭘 먹어도 제 몸에서 소화 흡수가 그리 쉽게 되진 않아 그런지 그냥 속이 별로입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다기보단 아무래도 위산도 pH가 강한 산성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는 위의 산도가 높은 편이면 입맛을 떨어뜨리는 것 이외에도 소화 흡수율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약이나 보충제 제품들이 식사와 함께 복용했을 시 흡수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보충제만 별도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경우 보충제 섭취 시 위산 분비 작용을 돕게끔 감식초를 늘 섞어 먹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위산 분비가 적은 이들에겐 보충제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어 속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듯 합니다. 참고로 위산 분비가 적으면 액상으로 된 물질이 금방 pH를 중화시켜버리기에 식사 시 물도 많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식품이 가진 영양소와 비교해 본다면 엄청 저렴하지만 절대적인 계산 수치에서는 비쌉니다. 결국 제 주머니에서 따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꾸준히 먹는 보충제 식품들을 끊는다면 당장 월 수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을 세이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건강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영양소는 채워줄 수 있다지만 부족하지 않은 영양소는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비단 비타민, 무기질 같은 마이크로 영양소일 수도 있고 탄단지와 같은 매크로 영양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잉 영양소는 똑똑한 내 몸이 알아서 배출하겠지만 그 작업에 있어 애써 위와 장, 간, 신장과 같은 장기들이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살아있는 자연식품이 아닌 죽어있는 가공식품을 섭취할 뿐입니다. 이게 건강에 별로라는 패스트푸드 음식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가격은 싸겠네요. 네 번째로 아무리 고급 제품이라 할지라도 소화 흡수 면에서 자연식에 밀립니다. 우리가 100만원짜리 단백질 보충제를 내 몸에 때려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몇백 원짜리 밥 한 숟갈 그리고 고기 한 점을 더 우위 영양소로 받아들여 먼저 흡수시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영양소는 결국 생체 전환율이 떨어져 쉽게 배출되고 맙니다. 생각보다 똑똑한 나의 몸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화학식과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식을 어느 정도는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보충제에 한번 의존하게 되면 은근히 습관적으로 구매하고 섭취하게 되며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게도 섭취를 끊으면 불안해합니다. 왠지 내 몸이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못 해준 것 같고 기회의 창을 날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운동 전, 중, 후 그리고 식사와 함께 식사 후 섭취해야 할 보충제를 잊지 말아야만 내 몸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저기서 주서들은 카더라 정보와 보충제 기업의 로비로 만들어진 듯해 보이는 논문들 말고는 내가 실제로 체험한 점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결국 보충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충분히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울 때만 필요하고 그게 아니면 굳이 돈 낭비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재미삼아 이것저것 먹어보고 테스트해보자는 생각이면 사셔도 됩니다. 저도 최근 몇 년은 그런 재미로 소비를 하며 지내왔으니까요. 크레아틴이나 부스터처럼 효과가 확실한 건 돈값하지 않느냐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추합니다. 어떤 성분이든 간에 빠른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부족한 성분이 충족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신체에 변화를 줄 만큼 성분이 강력한 경우. 만약 1번의 이유라면 모를까 2번이라 판단된다면 멀리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왠지 지금껏 먹다가 끊으면 몸이 약해질 것 같나요? 그냥 지금까지 단련해온 여러분들의 내추럴한 몸을 한번 믿어보세요. 의외로 지금 드시고 계신 보충제들이 여러분들 신체의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지금 드시고 계신 제품이 경구용 스테로이드제가 아니라면 말이죠.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제 견해는 여기까지고요. 참고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